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미래에 별로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안 하기 때문에 딱히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최근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있었는지도 몰랐었고, 개정안과 관련돼서 어떤 안건이 채택되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확정이 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안건 두 개 다 정말 어이없었던 그런 내용이었길래 안건도 좀 어이가 없고, 그리고 그 어이없는 안건 중에서도 정말 어이없는 안건이 선택이 됐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선은 안건이 어떤 게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국민연금이 저희의 월급에서 세금을 약 9%가량 떼가는데, 9% 떼가는 세금을 13%까지 늘리는 것은 1안과 2안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소득 대체율이 달라지는 것인데, 현재는 9%를 떼가면서 4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해주고 있지만, 1안은 세금을 13%까지 더 내면서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10%나 더 올리는 거죠. 내가 내는 거는 고작 4% 냈는데, 그리고 2안은 내는 거는 조금 더 내는 거 똑같고 13%까지 내는 건 똑같지만 현재와 똑같이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 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먼저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논의보다는 비판이겠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도대체 왜 개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출산율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GDP의 증가율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현재와 같은 9%의 세금을 내고 40%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안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몫을 한 것은 당연히 의학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효과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겠죠.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출생률, 수명 연장, GDP 성장률의 둔화라는 세 가지의 큰 불안정한 미래 속에서 국민연금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건에 어떻게 소득 대체율이 더 올라가는 게 껴있을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현재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는 국민연금이란 제도가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개정하자라는 건데,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냈다 그래서 더 많이 받는 게 안건으로 올라올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매일 10,000원씩 저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가 돈을 받을 때 그 10,000원이 고갈될 것 같으니까 1,500원을 지금 내고 대신에 내년에 11,000원을 받겠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연금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안건부터가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초등학생한테 안건을 내라고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잘 낼 것 같은데, 저희들의 세금을 받고 국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정신 수준으로 개정안을 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그나마 이 안은 타당성이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가 조금 더 국민연금 세금을 더 내고 소득 대체율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분명히 아쉬운 건 맞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후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선 분명히 합리적인 안건이라고, 1안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안건 자체가 너무 질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안건을 비난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안건 중에서도 선택을 한 사람들, 1안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비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1안이 50%대의 지지율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도대체 그 50%에 든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현재 나만 좋차고 1안을 선택하는 건 정말 무책임한 선택이죠. 안 그래도 출산율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썩 밝다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각각 개개인이 다들 힘을 모아서 이 출산율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정말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협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어떻게 1안을 선택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니까 1안을 선택할 경우에 나중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세금을 거의 30% 이상, 많게는 40% 이상 내가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복지 국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소득의 40%, 50%를 국민연금으로만 떼어가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하죠?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나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을 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사회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경직되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이 유럽에 많은데, 그나마 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이라는 뛰어난 자원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많은 세금을 떼가게 되면 개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마저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안을 찍은 사람들은 정말로 무책임하고 비난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욕만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법도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해법 같은 것들을 제가 제시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1안이나 2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 준다라기보다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취약계층, 빈곤 노인들의 경제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같이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미래에 내가 받지도 않는다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면 분명히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 그런 걸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건 어느 정도 취약계층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5%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약 5%의 세금을 선택했었을 때에 약 5%의 세금을 내게끔 하고 대신에 자신이 은퇴했었을 때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5%의 세금만 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5%를 했냐라고 하면 5%를 한 달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약 하루 정도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일을 하면서 약 하루 정도는 누군가한테 봉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개념을 잡는다면 저는 충분히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의 세금을 국민연금을 내면서 나는 미래에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동성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 시기의 유연성입니다. 저희가 현재 국민연금을 약 10% 정도 냈었고 그리고 40%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받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조금 계산을 한다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었을 때 10만 원을 내고 약 40만 원을 미래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4년 동안 돈을 냈었을 때 1년 동안 받는다 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금액이 동일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국민연금을 10년 동안 받는다면 약 40년 동안 부었다 라고 했었을 때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균 연령이 대한민국이 80에서 90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85세라고 한다면 대충 계산하더라도 내가 40년 일했다라는 가정하에 75세부터 받게 되면 약 10년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건전한 구간을 정한다면 국민연금 자체가 고갈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급 시기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75세 그리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균 수명과 함께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건이 오히려 1안과 2안보다는 기존의 1안과 2안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개혁이라고 할 만한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혹시 더 많이 받고 싶으신가요?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산율이 0.6밖에 안 나오는 시국에 1안이 선택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복지국가를 꿈꾸는 성향의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서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지국가는 대한민국과 맞지 않습니다. 국가가 어느 정도의 복지를 서민들을 위해서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맞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를 지나치게 되면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제발 국가에 의지하지 말고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책임지시고 나중에는 차고 넘치는 영향력을 기르셔서 내 가족들, 내 친구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충분한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 자꾸 뭘 바라기만 하지 말고 내가 국가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한편으로는 그런 책임감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루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